러시아는 오늘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러시아 대표단 없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트코프와 쿠슈노 외에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손트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손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스티븐 비트코프의 일요일 발언들과 제네바 회담 자체의 형식만 봐도 우크라이나에게 또다시 어떤 경제적 보너스를 미끼로 삼아 우크라이나가 일요일에 스티븐 비트코프가 표현한 대로 존엄성이라는 말을 그만 사용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푸틴에게 돈바스를 넘겨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대화도 같은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크렘린에서는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다시 한번 앵무새처럼 젤렌스키를 모스크바로 초대했지만 젤렌스키는 당연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은 프로스페리티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메커니즘, 투자 유치와 장기 협력 도구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바로 스콧 베손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과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네바에 오지 않더라도 말이죠. 플라밍고 미사일은 점점 더 자주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적 군사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인들은 공식적으로 협상에서 철수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오늘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이 회담이 이란 협상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미 러시아 대표단이 제네바에 오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회담은 양자 회담이 될 것이며 회담이 3월 초로 연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이러한 연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키이우가 터키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하려 한다거나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넘겨주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단순히 시간을 끌고 협상을 방해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제네바에서 러시아인들과의 회담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측에서는 위트코프와 쿠슈노 외에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트코프의 일요일 성명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형식,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가 참여하는 제네바 협상 자체가 말이죠.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을 제안해서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돈바스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일요일에 스티븐 위트코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협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폭스 뉴스 방송에서 위트코프는 라라 트럼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의 아내로 트럼프의 며느리입니다. 그녀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푸틴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저는 별도의 방송을 한 적이 있으니 유튜브 채널로 돌아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 스티븐 위트코프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 영토들을 두고 다투고 있고 모두가 존엄성이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이렇게 많은 살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존엄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측을 앉혀서 대화를 나누게 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들에게는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스티븐 비트코프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그래, 이제 그 돈바스는 잊어버려라. 왜 그렇게 자존심에 집착하느냐. 그냥 푸틴에게 영토를 넘겨줘라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푸틴은 특히 만약 그가 돈바스를 훔치도록 허락받는다면 이 대머리 크렘린 도둑은 분명히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없애려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돈바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비트코프가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왜 이 전쟁을 시작했겠습니까? 논리가 뭡니까? 그렇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짐 싸서서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나가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싸우고 싶지 않다면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는가? 그 이유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그냥 말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프는 그가 말하길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즉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프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일에 있었던 인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제러드 쿠슈너는 양측 모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3주 안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 어쩌면 젤렌스키와 푸틴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트럼프와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프와 쿠슈너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회의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티븐 비트코프가 말한 그 제안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 루스템 우메로프는 자신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대표할 인물로 국민의 종 원내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 경제부 장관 알렉세이 소볼레프, 그리고 사회정책부 제1차관 다리아 마르차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참석합니다. 이어서 우메로프의 인용문입니다. 정부의 경제팀과 함께 프로스페리티 패키지, 경제 메커니즘, 경제 지원 및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유치와 장기 협력 도구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이 참여하는 다음 3자 협상 라운드 준비, 중요한 인도주의 트랙과 잠재적인 교환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귀환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에게 푸틴에게 돈바스를 넘기라고 설득하면서 어떤 경제적 보너스를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트코프가 일요일에 언급했던 그 제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도 미국인들이 어떤 경제적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도 오늘 제네바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는 위트코프와 쿠슈너와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미트리예프가 제네바에 있다고 말한 이유요. 이런 러시아인들은 문명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 방송 밑에 달린 러시아인 댓글만 봐도 그들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명화된 세계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푸틴의 대변인 페스코프가 또다시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의 개인적인 만남은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젤렌스키와 사전 협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페스코프는 말합니다. 이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위트코프와 트럼프만 빼고요. 그들은 한 달 만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트코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돈바스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러시아의 요구는 돈바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는 그들이 훔치려는 우크라이나의 4개 주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젤렌스키 제거,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요구 등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치적 통제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꼭두각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벨라루스에서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벨라루스가 주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에 주권을 잃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완전히 모스크바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을 이용해 크렘린에 자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밤 러시아인들이 우드무르티아의 보트킨스크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폭발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펑 소리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러시아인들은 겁에 질려서 폭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소셜미디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보트킨스크 공장 부지에서 화재와 연기가 보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 공장이 이스칸데르, 오레시니크, 야르스, 불라바 등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이며 플라밍고 미사일로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